지난 두 차례 어려운 출제로 찍기 능력 평가 시험이냐 부당직을 선발하느냐 라는 비난을 들었던 우정사업본부 계리직 필기시험이 5월 14일 치러졌습니다. 이번 시험도 어렵게 출제됐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첫 만남은 우연, 두 번째 만남은 필연, 세 번째 만남은 인연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평균 80점대였던 계리직 필기시험의 난이도가 2019년 시험에서는 평균 60점도 안 됐고 2021년 시험에도 60점대의 합격선을 기록하면서 어려운 출제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 시험도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 계리직 필기시험과 어려운 출제 난이도는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과목별 출제 난이도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출제 난이도에 대해서 조현수 교수님은 중이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시현철 교수님은 중상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시현철 교수님은 공법 시행으로 나타난 결과를 묻는 문제와 63 시위와 한일 기본 조약 사이의 역사적 사실을 고르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 최근 난도가 무척 높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들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문제들은 기본 난이도를 보였기 때문에 80점에서 85점 정도가 합격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전년까지 한 과목이었던 우편 및 금융상식은 올해부터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으로 나눠서 출제가 됐는데요. 우편상식 난이도에 대해서 안기선 교수님은 중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계리직 과목 개편 이후 첫 시험인 이번 시험에서 국내 우편 13문제, 국제 우편 7문제가 출제됐다며 앞으로도 특정 주제에 치우침 없이 챕터별 중요 주제들에 대한 균형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금융상식의 출제 난이도에 대해서 박상규 교수님은 중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예금편 신문항, 보험평 신문항이 고르게 출제됐고 박스형 문제가 9문제 출제되어 많은 내용을 학습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며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리직 수험생들의 최종 보스, 계리직 수험생들의 적, 컴퓨터 일반 난이도에 대해서 송승호 교수님은 중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정교하게 출제됐으나 아직도 옳은 문항의 개수를 고르는 등의 풀이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도는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개념 이해 위주의 전체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3번 연속 어려운 출제를 보인 계리직 필기시험, 이번 시험에 합격하려면 몇 점의 점수가 필요할까요? 에듀윌에서는 합격 예측 시스템으로 지역별 합격권을 예상을 해봤는데요. 서울우정청은 65점에서 66점, 경인우정청은 64점에서 65점, 부산우정청은 63점에서 64점, 제주우정청은 61점에서 62점, 경북우정청은 60점에서 61점, 전북우정청은 59점에서 60점, 충청우정청과 전남우정청은 58점에서 59점, 강원우정청은 55점에서 56점 사이가 합격 가능권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예상치기 때문에 실제 합격선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정리하면 서울, 경인, 부산 등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63점에서 66점 정도가 합격선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쟁률이 낮은 충청, 전남, 전북, 강원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5점 정도 낮은 점수로도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올해 계리직 필기시험의 전국 평균 합격선은 평균 61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58점이었던 2019년보다는 높고 63.5점이었던 2021년 시험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합격선도 따라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22년 계리직 9급 필기시험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올해 계리직 시험의 특징은 역대 최다 채용, 역대 최소 지원, 역대 최저 경쟁률, 여전히 어려웠던 필기시험 난이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음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생각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과연 내년에도 시험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과 2019년 시험이 연속으로 있었고 2020년은 시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2023년 내년에는 시험이 있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낮습니다. 계리직 시험이 3년 연속 치러진 적이 역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시험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23년 계리직 필기시험 시행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리직 필기시험이 실시 5개월 전에 공고가 됐어요. 정말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2023년에도 시험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인 공부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독, 이슈체크 반다 왔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계리직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조현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계리직 시험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난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9년보다는 쉬웠지만 21년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라든지 비슷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18문제 중에서 15개 문제는 이번에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두세 개 중에서 문화사 파트랑 엮거나 현대사 파트에서 정말 지역적인 연도 문제를 내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건 저만 죽으면 안 되니까. 계리직 한국사를 강의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사 선생님들도 이건 뭐지? 라고 당황하는 파트가 계리직렬만의 특징입니다. 타 직렬이랑 비교를 했을 때 중상 이상급의 난이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논란이 되는 문제가 A책형 기준으로 9번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경제사 파트에서 공법이라는 토지세 납부 방식이 나왔었는데
답이 2번하고 3번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3번이 옳지 않은 건데 3번이 맞아요. 결론은 전라도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했다가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하삼도라고 하는데 아래쪽에 세 개도 하삼도 지역에서 점차 실시해 갔다. 그 특정해서 전라도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논란의 소지가 논란이 있다. 있고 채채! 우리 직렬만의 특징이라고 보면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아웃사이더인 분들이 여기서는 히어로더라고요. 그 두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2022년 1번 문제로도 출제됐던 신라시대의 소지왕이라는 분이 계신데 신라의 왕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메인 삼총사는 지증, 덕풍, 진흥왕이거든요. 네네네. 소지왕은 그냥 지증왕 전에 골라골라 하는 시장 만든 아저씨. 시장에 왔다 갔다 하고 버스 타고 간다, 말 타고 간다 할 때 우역제라는 것을 만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역제가 계리직에서는 우편 통신 시스템. 요거 때문에 소지왕이 계리직을 만든 거예요. 계리징에 맞는. 근현대사에서는 홍영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갑신정변하면은 일반은 김옥균인데 홍영식은 우정국 총판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계리직에서는 우리나라 근대 우정국의 시작이 1884년 우정국 설치부터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영웅이에요. 조금만 더 여담으로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해양경찰에서는 이순신 안 내면 안 돼요. 그렇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직렬별로 주로 잘 나오는 특징분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계리 직렬에서는 우리 히어로 소지왕하고 홍영식하고 그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계리직 초시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을 급하게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공부한 학생들이 대부분 처음에 난 이거를 3개월 안에 끝내겠다. 국사를 한 달 안에 끝내겠다. 물리적으로 시간상 24시간 동안 하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데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의 회독수를 좀 늘리는 게 차라리 낫지 덧칠한다라는 생각으로 진하게 나중에 그 지식과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은 합격이다.